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RF 태그에 대해서 주린이 분들과 함께 기업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그 위치를 바라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전환 물량이 상장된다고 발표됐죠. 310만 주. 전환가액은 5,000원짜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910몇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310만 주의 물량이 12월 4일 이후에 시장에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에 있는 문제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또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서 또 올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시비 물량 전환 사채를 발행해도 성장성이 답보되지 않고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게 되고 그러면 가격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전환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어찌어찌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고가의 매물이 출회돼서 주가는 다시 급락하게 되죠. 따라서 전환 물량도 성장성이 답보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전환 사채 물량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500억 원을 시비를 발행하게 되죠. RF텍의 전자공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2019년 1월 18일 주요 사항 보고서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서 천천히 나오게 되네요. 여기를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정정 후 550억 원에서 500억을 시비 발행을 하게 되죠. 여기 FI 투자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채의 권면 총액이 500억 원입니다. 표면 이자율은 2%.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전환가액이 이곳에 보게 되면 5,648원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5,648원이고요. 전환 비율은 1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 리픽싱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옵니다. 리픽싱에 대한 것은 이곳 사채 발행 후 매 2개월마다 경과한 종가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낮게 되면 그 가격으로 전환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2개월 정도 되고요. 쭉 하게 되면 어쨌든 2개월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2개월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RF텍이 발행한 5,648원 그 이후에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RF텍의 주가이고요. 2018년 11월부터 차트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2020년 1월이라고 한다면 2019년, 2020년, 2019년이 되겠죠. 2019년이면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2019년 1월에 여기에 위치하면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가격은 5,6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5,600원대 그 이하로 주가가 내려간 가격은 거의 이곳 일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3,67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FI 투자자 500억 원의 주체들은 주가를 누르기 위한 흔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전환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다. 주가가 오르면 팔아먹기 위해서 한다. 기업의 성장성과는 무관하게 백색 소음처럼 막말 대잔치로 주식 카페나 또는 동호회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내뱉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면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가 누르면 리픽싱 가격 재조정해서 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모두 다 정답이 아닌,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RF텍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는 모든 종목 삼성전자도 4만 원을 하회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로 인해서 평균가를 2개월마다 되다 보니까 현재 5,600원에서 5,000원대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점점 더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이와 같이 말입니다. 정작 이럴 때 500억을 투자할 때는 또 당시의 주주분들은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한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500억 원을 받은 것은 과연 어디에 사용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500억을 얻은 제이준 코스메틱과 FI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6월 7일에 RF텍은 공격적인 M&A로 필러 전문회사 유스필을 액면가의 800배로 지분을 215억 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현재 유스필은 작년도에는 연매출 53억 정도를 하고 올해 100% 성장한 200억 원을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베트남 법인의 토지 매입과 신공장 건설에 150억 원을 대여하게 됩니다. 5G 안테나 생산 설비 확충으로 5G 안테나 사업을 본격화하죠. 10월 29일에 5G 안테나 모듈 생산 공장 증설 완료로 8만 대에서 20만 대 확대로 영업이익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30일에는 강동 고덕동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R&D 센터 건립 목적으로 120억 원을 투자하고 2021년도 입주 목표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스필 인수로 215억 원, 베트남 공장 증설 토지 매입으로 150억 원, 그리고 강동의 건립 목적의 투자에 120억 원, 490억 원을 투자하고 500억 원을 시비 발행했으니 10억을 남겨놓고 전부 재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1년 거의 2년 이상을 지난 현재의 유스필은 지난 7월 27일에 임상결과에서 외산 대비에 대단히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임상 발표됐고 5G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안테나 모듈이 주춤했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최대 9배가 팽창되는 성과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어도 5배 이상 축소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단한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계 최초 유일무이한 벌꿀균주, 전 세계에 4곳밖에 없죠.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곳, 그리고 자연균주로서는 세계 최초, 그리고 과학적으로 염기서열 검증도 마쳤습니다.
500억을 가지고서 대단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돈을 жил머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현금이 100조, SK의 현금이 30조. 그러한 그런 대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재투자를 하고 주가도 현재를 보게 되면은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7월 달에도 역시 300만 주가 나왔는데 그 이후의 주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최저점 8,000원이 됐고요. 그리고서 7월 이후에 상장을 하면서 12,000원대까지를 가격을 보이고 저점은 10,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이하에서는 하락한 모습이 거의 지난 10월 말 정도 그리고 잠깐 7월 말과 8월 정도 뿐이고 대다수의 기간은 10,000원대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발표하기를 상용화를 위해서 내년 1분기에 CGMP급의 설비를 한다라고 허니균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300만 주를 전환을 하게 되는가? 고가에 어느 정도 15,000원, 20,000원대를 전환을 하게 된다면 액면가 전환가액이 5,000원이기 때문에 300%, 400%일 때는 훨씬 더 빨리 출회될 수 있어서 주가의 급등락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건설하기 전에 미리 전환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10,000원 초반에 오게 되면 적극 가장 최저 가격이 되겠죠. 그동안 7월에 전환 300만 주가 이후 단 10,000원 이상을 10,000원 이하를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역시 출회될 상황도 빅블록들이나 이런 상황이어도 10,000원 이상에서 움직임이 될 소지가 높다.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세한 것은 12월 4일 그 이전 시장 상황을 잘 보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서는 만년 초반이라든지 그 이하의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봉으로서도 최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상장이 이것이 나온다는 소식이 한 열흘 전에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과 지속적으로 그 발표 시점보다 주가는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 이상에서 물량이 소화가 됐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안 좋게 말한다라면 이 10,000원 이상대에서 지속 300만 주가 출회될 때까지는 전량 소화되기까지는 주가는 탑보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메인들은 또 추가적으로 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을 잘 들여다볼 것이고 10,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7월 이후에 10,000원 이하인 가격 기간은 대단히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회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그 기사가 오후 5시쯤에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5시 이후에 거의 떨어진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어떠한 잡주가 이렇게 300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라고 한다면 기본 3%가 주가가 빠지죠. 지난 7월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8,000원은 8,000원 정도였었는데 시간 외에서 3% 이상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사람들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시간 외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가격적으로 대단히 현 위치가 바닥권이지 않느냐는 시장의 심리를 읽어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일무이한 허니균주, 그리고 제조 설비도 내년 1월에 설립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요. 유수필 역시 연 100%, 내년도가 되게 되면 200% 성장할 수도 있고, 따라서 500억 원을 빌려서 시장에서 갚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성을 믿는 회사에서 주주들이 받아줄 수 있는, 다른 기업을 소개해 보면 HLB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물량이 총 30몇 회차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일제지에서 그래핀 하는 데서도 20억, 30억, 80억, 전부 운영자금은 10억 정도, 나머지는 설비 투자를 하면서 현재까지 곧 12월이면 시제품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비쳤고요. HLB는 그 수십 회의 시비 물량으로 인해서 글로벌 임상도 3상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 즉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잘하고 오너는 도덕성을 가지고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성장시켜서 주식시장에서 주주들한테 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참 올바른 성장하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분들의 주식 카페라든지 막말되지 않지,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백색 소음처럼 호도하고 잡준이 팔아먹기 위해서 하락을 한다, 상승시킨다, 여러 가지 말은 좀 더 무시하고 기업을 냉철하게 분석하시기를 주린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투자의 판단은 오직 본인에게 있지만 다양한 근거로 인해서 조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휴일 저녁 토요일 행복한 시간 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